안녕하세요. 22년 2월 10일 탑10입니다. 탑10은 한미일 국방장관 공조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국방장관이 오늘 10일 오전 전화회담을 하고 북한 미사일 위협에 맞서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맞서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하며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회담에서 서욱 장관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탑9은 펜타곤 멤버 여원 교통사고입니다. 최근 컴백한 그룹 펜타곤의 멤버 여원이 교통사고로 허리 부상을 당해 당분간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소속사는 10일 공식 SNS 등을 통해 멤버 여원이 지난 9일 새벽 개인 스케줄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원의 의지에 따라 9일 오후 프로그램 생방송에 출연했으나 이후 숙소로 복귀하던 중 허리 통증을 호소했다며 현재 의료 조치를 받고 회복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탑8은 선관위 투표시간 연장보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확진 격리자의 대선투표와 관련해 선거법을 개정해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방향이 아닌 동선을 분리해서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투표시간을 오후 6시에서 9시로 연장하는 방안으로 정리가 됐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는데요. 김 사무총장은 저희가 현행제도 개선 없이 수적으로 계산해봤을 때 현행 방식으로 도 투표 관리가 가능하다라며 바뀐 건 기존의 자가격리자만 사전투표를 허용했는데 확진자가 증가했으니 선거투표 당일에도 참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탑7은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입니다. 심석희는 지난해 10월 국가대표 코치와의 동료 및 코치 욕설 등 부적절한 대화 내용이 오간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심석희는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요. 이에 심석희가 대한빙상경기연맹을 상대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석희는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피해를 받은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라며 사과했습니다. 심석희는 최민정과 평창올림픽 1000m 결선에 함께 출전했지만 경기 도중 고의로 충돌을 만들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대표팀 라커룸에서 불법 녹취와 2017년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때 승부 조작 의혹이 이어지면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됐습니다. 탑6는 사과 요구 분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집권시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사 발언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중앙지검장과 경찰총장으로 재직할 때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탑5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자체 모바일 경험 원 UI 업그레이드 지원을 최대 4차례로 확대했습니다. 2020년 일부 갤럭시 기기를 대상 업그레이드 지원을 3차례로 늘린 이후 2년 만에 지원기간 추가인데요. 최대 4차례 업그레이드를 지원받을 수 있는 모델은 갤럭시 S22 울트라 시리즈와 갤럭시 S21 시리즈, 갤럭시 Z 폴드 3, 갤럭시 Z 플립 3, 갤럭시 탭 S A 시리즈 등입니다. 앞으로 출시되는 갤럭시 S, Z, 탭 S 시리즈 전 모델과 일부 갤럭시 A 시리즈도 원 UI를 최대 4차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갤럭시 기기를 더욱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보안 업데이트는 최대 5년 제공한다고 합니다. 탑4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해인 국회의원은 오늘 오전 9시 1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10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용 의원은 정부의 방역규제가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 것은 사실이지만 소상공인에게 고용돼 있던 저임금 근로자들 역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늘어난 재택근무로 가게의 식료품비가 상승한 점, 영유아나 고령 노인에 대한 돌봄 비용이 증가한 점 등을 반대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두 번째 반대 이유로 방역지원금 1000만원이 국민의 경제활동을 차별한다는 점, 심각한 소득 역전을 일으킨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은 손실보상법 안에서 처리되는 것이 정도이고 원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탑3는 스켈레톤 선수 윤성빈입니다. 한국 썰매 종목 첫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스켈레톤의 윤성빈이 타이틀 방어를 위한 첫 번째 레이스에서 주춤했습니다. 윤성빈은 10일 중국 베이징 옌칭의 국립 슬라이딩 센터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스켈레톤 1, 2차 레이스 합계 2분 2초 43으로 25명 중 12위를 기록했습니다. 윤성빈은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아쉽다. 오늘 경기에서 기적적인 결과를 바라진 않았다. 준비한 것을 잘 마무리하길 바랐는데 그것마저 잘 되지 않았다 라고 돌아봤습니다. 이어 연습 때는 윗구간에서 감속이 생겼고 밑구간에서 가속이 붙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반대로 밑구간에서 실수가 있었다. 감속이 많이 됐다 라고 곱씹었습니다. 탑2는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황대현 선수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의 욕설 테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한 중국 대사관은 황대현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그런데 불과 하루 전만 해도 대사관은 올림픽 쇼트트랙 경기 중 황대현을 포함한 한국 선수 2명이 실격당해 편파 판정 논란에 대해 일부 한국 언론과 정치인들은 중국 정부와 베이징 올림픽 전체에 화살을 돌리고 심지어 반중 정서를 부추기며 양국 국민 감정을 악화시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국 네티즌들의 반격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했는데요. 이는 중국 네티즌들의 욕설 테러를 반격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왜 하루 만에 대사관의 입장이 달라진 것일까요? 일단 한국에서 악화하는 반중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탑1은 남자 싱글 피겨 최초 5위에 오른 차준환입니다. 9일 캐피털 인도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프리 프로그램에 차준환이 한국 남자 싱글 선수 최초로 올림픽 피겨 5위 내에 안착했습니다. 지난 8일 열린 남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서 차준환은 99.51점의 개인 최고점을 받아 4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차준환은 3위인 우노 쇼마와 6.39점 차이로 메달권에 대한 기대까지 등에 업고 프리 프로그램 연기에 나섰는데요. 오페라 투란도트 음악으로 프리스케이팅에 나선 차준환은 4회전 점프 2개 구성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점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범했지만 이에 동요하지 않으며 준비한 연기를 차근차근 펼쳐나갔습니다. 마지막 연기까지 무사히 끝낸 차준환은 프리 182.87점을 받으며 총점 282.38점으로 개인 시즌 베스트를 기록했습니다.